안녕하세요, 파노튜브입니다. 최근 이탈리아에서 한식이 열풍인데요. 심지어 이탈리아에서 유명 음식인 피자에도 한식을 넣고 요리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한국인들에게 비법을 전수받아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며 한국행을 택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 한식 열풍은 이탈리아 최고 비평가의 말 한마디에서 나왔는데요.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한식 열풍이 방송을 타 유럽 내에서도 유명해져 재료가 없어 음식을 만들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사실 이탈리아 요리는 가장 발빠르게 세계화를 이루어낸 요리 중 하나입니다. 요리가 이들의 특기이다 보니 전 세계를 요식업으로 진출하게 되었으며 이는 이탈리아 요리가 미국에 알려짐과 동시에 세계로 전파되었습니다. 특히 서양식의 랜드마크가 되어버린 피자와 스파게티는 전 세계로 영향력으로 퍼질 수 있었던 대표적인 메뉴입니다. 그래서 국내 어디를 다녀도 파스타집은 꼭 한 군데 이상 있을 정도인데요. 당장 동네 어딘가를 가도 피자나 파스타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전 세계로 퍼져가며 쉽게 변화하기도 했는데요. 미국화가 되어버린 이탈리아 음식들은 이탈리아 현지인들도 고개를 저을 정도로 많이 변하기도 했습니다. 1996년 만들어진 미국 영화 빅 나이트가 미국화된 이탈리아 요리에 적응을 못하는 정통 이탈리아 요리사 형제의 이야기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이탈리아는 유럽 중 특히 요리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난데요.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유료 음식 프로그램인 올리브 TV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전 세계의 여러 음식들을 두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 요리 비평가인 지노 디 아캄포는 이탈리아 최고 요리사로서 방송에 출연 제의를 받고 나서도 한참을 답이 없었는데요. 그 이유로는 방송에서 중국 음식을 호감식으로 몇 번 다룬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중국과 유럽의 음식 문화 관계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예전 중국에서 유럽 음식들을 모조리 가져가 비슷한 음식을 만들며 유럽의 음식 역사에 도전한 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피자와 스파게티가 2000년대 초반 중국을 강타하기 시작하자 처음엔 중국에서 유럽 음식을 극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비슷한 요리들이 중국식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심지어 유럽에 차린 음식점에는 대놓고 중국어로 피자와 파스타를 중국 음식이라고 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요리에 대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유럽 입장에서는 중국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랬던 유럽에서 무슨 이유인진 모르지만 방송에서 중국 음식을 호감식으로 다루는 모습이 보이자 유럽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던 지노 디 아캄포는 절대 방송에 출연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이랬던 그가 무슨 이유에선지 돌연 방송에 출연하게 됩니다. 방송에 등장한 아캄포는 인사를 한 뒤 여러 음식들을 맛보기 시작하는데요. 각 나라별로 유명한 음식들이 나타나고 하나씩 먹어보며 천천히 음식평을 하던 중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혹시 이건 중국 음식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MC들이 진정하라며 말리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딴 음식을 감히 내 앞에 가져오나며 역대급으로 화를 내기 시작하며 일장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의 음식의 단점과 음식 문화, 음식 역사에 대해 설명하며 재료부터 요리 방식까지 모조리 비판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사실 이번에도 중국 음식이 나올 걸 알았고 이번 기회에 중국 음식의 문화와 중국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방송에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중국 음식을 비판하고 난 뒤 자연스럽게 유럽 음식과 문화에 대해 설명한 아캄포는 만족스럽게 자리에 앉아 다음 음식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의 다진 마늘향이 강하게 나는 불고기를 본 그가 모양과 향을 맡더니 즉시 한박 웃음을 지으며 내가 먹는 아시아 요리 중 제일 좋아하는 요리라며 극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럽에서는 음식을 만들 때 재료로 마늘을 이용하는데 소비량이 한국의 4분의 1도 안 될 뿐더러 한국의 마늘과는 품종과 맛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마늘을 귀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본 그는 즉시 음식을 입에 집어넣으며 곧 본인의 요리 채널에 한국 마늘이 들어간 요리를 보여줄 예정이라고까지 밝혔습니다. 아캄포의 입에서 극찬이 나오는 경우는 상당히 보기 힘든지라 그가 예고한 요리 방송은 그날 최대 시청률을 찍기도 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한국식 마늘을 이용해 전반적인 요리의 향과 풍미를 살리는 주제로 진행되었는데요. 한국식 돈가스의 아이디어를 착안해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라의 음식을 보면 문화와 성격을 엿볼 수 있다며 방송을 마쳤는데요. 해당 방송이 나가자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 또한 뜨거웠습니다. 요즘 중국이 유럽 음식을 본인들 음식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경우가 종종 보이던데 시원하게 되짚어주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
언제까지 저러고 다닐지 참 궁금하다. 이탈리아에서는 중국어가 제2 언어였던 적이 있다. 지금은 아니지만 왜 그렇게 중국을 좋아했는지 모르겠다. 이젠 중국어만 들려도 속이 울렁거린다. 한국 음식과 문화도 중국 것이라고 말하고 다니지 않았나요? 중국의 만행이 전 세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중국 물건을 이용하지 맙시다. 피렌체 골목 사이사이를 보면 중국어 음식점이 많이 보입니다. 저번에 들어가 보니 파스타를 중국식으로 요리해 팔더군요. 음식 옆에 중국 국기가 그려져 있어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 중국에서 만든 파스타 요리인데 맛있을 거라고 하던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한식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많이 들리는 것 중 하나가 마늘인데 우리 유럽에서도 마늘을 많이 이용합니다. 단지 한국과는 다른 조그마한 마늘을 씁니다. 한국 마늘은 엄청 크고 맵다는데 정말인가요? 마늘은 한국인의 밥상에 오르는 음식에 거의 빠짐없이 들어가는 식재료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인의 마늘 소비량은 엄청난데요.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1인당 연간 마늘 소비는 세계 평균 0.8kg보다 무려 9배에 달하는 약 7kg입니다. 요즘은 서양인들도 요리에 마늘을 즐겨 사용합니다. 음식의 풍미를 높여줄 뿐 아니라 각종 질병 면역 체계 강화 등 건강상 효능이 널리 알려진 덕분인데요. 사실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마늘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해 이미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해당 관련 논문 자료입니다. 일부 중세 유럽인들은 공포 장르를 지배하게 된 피를 마시는 뱀파이어가 혈액병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믿었다. 이 때문에 마늘이 흡혈귀를 죽일 수 있는 강력한 항생제라고 생각하고 마늘을 갖고 다녔다. 카네기 자연 사박물관에 따르면 혈액장애의 하나인 포르피린증이 이런 믿음을 뒷받침했을지도 모른다. 혈색소인 헤모글로빈은 포르피린과 철이 착염을 이루고 있는 물질인 햄과 단백질 글로빈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햄의 체내 합성 과정에는 8가지의 효소가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선천적 혹은 후천적으로 특정 효소가 부족하게 되면 해당 효소가 관여하는 단계의 전구물질이 몸에 축적되고 그 결과 포르피린증이 생긴다. 이 질환의 합병증은 피부를 창백하게 하고 잇몸을 수축시켜 치아를 더 크게 보이게 할 수 있다. 특히 마늘과 햇빛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포르피린증에 걸린 사람들은 그것을 피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뱀파이어와 마늘 간의 전설이 나온 것으로 추정한다. 아캄포의 방송 마지막 멘트가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한식이 유럽을 넘어 전 세계로 더욱 유명해지길 바라며 이상 파노TV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